자, 다음 순서 넘어가서 김일호의 한 줄평 순서입니다. 네, 그 PPT 한 장을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정책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KC 인증 관련해서 80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시키겠다. 뭐 해외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며칠 만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어제 오늘 많이 뉴스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이제 사람들은 면허를 조건부로 주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자 미흡한 표현에서 비롯된 오해다라면서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사실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말이잖아요. 80개 품목을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랑 안정성을 조사하겠다는 건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령 운전자도 고위험 운전자도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국민들이 너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보는 말버릇을 윤석열한테 배웠나 이런 게 좀 쉽고요. 또 이거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한동훈 이야기가 꼭 한마디씩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기사들에 약속한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바이럴 광고인가 싶을 정도로 막 KC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끝나는 그런 기사들을 대단히 많이 봤는데 야, 이거 진짜 나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근데 한동훈 띄우려고 저렇게 정책을 발표했다 처리하는 건가? 약간 신개념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정부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할 줄이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게 그 KC 관련해서도 보도 자료 제목이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 직구 원천 차단이라고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써놨는데 국무조정실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차단이라고 발표 자료를 작성했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바로 부정을 하는 게 저 좀 소름 돋았어요. 아니 이거 발표할 때 발표하고 한덕수가 무슨 안전 못 쓰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막 세관도 뒤지러 다니고 막 이런 쇼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 며칠 뒤에 정확하게 그 용어가 아니라고 그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게 그리고 아까도 뭐 고령이라는 단어를 고위험군으로 바꾸면서 국민들이 고령과 고위험군을 마치 헷갈린 것처럼 자기들이 그 다른 뜻을 쓴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이거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는 건지 일단 1번 질문은 그거예요. 국민들이 반발할 거라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3일 만에 말을 바꾸고 처리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맨날 경로를 하잖아요. 아니 왜 당정 협의도 안 하고 왜 의견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발표하냐.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최근에 지금 물론 이전에도 이런 사안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그 유치원 뭐였죠? 5세 입학.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하는 건 많았지만 지금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3일 후에 막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권의 취약성?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뭔가 정권의 인기를 얻어볼 수 있을까? 뭐 지지율이 좀 반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회심의 카드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하면 그걸 밀어붙일 만한 힘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없다. 실제 굉장히 정권 기반이 취약해져 있고 탄핵 국면으로 언제든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까지 불안 요소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발표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책에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 실제 진짜로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KC 같은 경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라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막상 너무 크게 불거지니까 약간 뜨거워하고 물러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일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이거 기사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정부에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서 지금 끼어 팔게 하는 거다. 이게 제일 설득력 있어 지금 보니까 바이럴 마케팅. 그 정도 아니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 그게 사단이 났는데 오늘 또 그러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럼 모든 정부 그 산하의 모든 정책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발표를 하고 또 처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정책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너희 놈 뭐 이렇게 걸리기만 해봐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 기류가 어떻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한 김에 그냥 이 얘기를 준비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 뒤에 이슈에 있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를 했다가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개 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 품목이 이제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금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발표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해외 직구 전면 차단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비난이 커지니까 발을 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 이런 거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 앞서서 이틀, 3일 전에는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직구 금지한다 그랬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어쨌든 이제 명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안전성이죠. 유해성 물질들이 나온다는 국내 검사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물품 이런 것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걸 갑자기 저는 왜 이렇게 전면 철회하는 척을 또 하냐. 6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KC 인증으로 제한하지 않고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을 또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겠대. 네, 여기에서 약간 돈 냄새가 난다는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박하게 KC 인증으로 전환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 제품들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되어 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KC 인증을 받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 문제 이런 게 검증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소비자 개개인이 하고 있는 해외 직구 상품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을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KC 인증 기관이 원래는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이득을 남길 일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KC 인증을 주는 기관을 영리기관까지 민간기관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민간기관이나 영리기관이 여기에서 얻게 되는 이득 이런 게 생기지 않겠느냐. 그럼 그 이득은 누구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겠는가. 결국은 이 KC 인증을 획득해야 되는 이 수입업자들 그리고 그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 어떤 구린 돈 냄새가 난다. 이런 의혹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실제 그 IT 유튜버들 이런 거 많이 댓글을 찾아봤었는데 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KC 인증 관련된? KC 네. 인증을 하겠다고 이제 지정된 민간 기업들의 주가가 막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용산에 주식을 엄청 잘한다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분의 어떤 느낌이 들어간 게 나 아니냐. 누군가 갑자기 잠깐 생각했네. 네, 주식의 규제에 손길이 닿아 있다. 그래서 바로 처리하는 것도 사실 그러면은 설득력이 있어요. 폭등 딱 해가지고 빨고 나오면은 여러 그러는 의혹 제기가 거죠. 있는데. 와, 네. 오늘 설득력이 좋은데? 좋아요. 네, 설득력이 있네요. 이제 문제는 이 KC 인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국내 산업 보호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사건의 또 본질인 것 같아요. 해외 직구를 왜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또 하나는 한국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민생고에 실제 시달리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민생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별도의 한국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그냥 해외 직구만 차단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럼 결국은 국민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 이제 말씀하신 주가 폭등이라든지 뭐 비영리 기관을 이용한 이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경우도 있다면 중국 사이트에서 몇천 원에 팔리는 전자제품을 그대로 수입해와가지고 국내에서 두세 배 가격에 파는 업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쳐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잡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TF팀 꾸려가지고 20차례 그 회의를 했거든요. 저는 이 회의비를 공개하고 싶어요. 회의비 다 들어갔을 거잖아. 20차례 동안 회의하는 동안 이런 세부 대책도 안도 없이 무턱대고 정책을 던지고 직구 당장 금지하겠다. 6월부터 시행하겠다. 이거를 내놓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회의 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TF팀이 꾸려지면 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진짜 회의도 하고 여러 비용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련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아엎어서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것도 너무 분노스러운 거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겐 덜렁덜렁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똑똑해요. 나오자마자 이 법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짚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 당국자들은 그거를 찾아낼 수가 없냐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윤석열이 그래서 이제 또 경로를 했잖아요. 20일 날 경로를 했는데 뭐 당정 협의를 포함해서 뭐 국민 의견 수렴 강화나 이런 것들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누구죠?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 대신 사과를 또 했거든요. 비서실장이 성태훈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와서 발표했군요. 윤석열은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래 아랫사람들한테 다시 경로를 한단 말이죠. 그럼 대신 나와가지고 사과를 해. 그러면서 더 웃겼던 거는 윤 대통령이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안 만나. 그러면서 한덕수한테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 하면서 또 강하게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국민을 왜 알아먹지 못하냐. 이거에 대한 분노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거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맞았죠. 정책 준비가 미흡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더 보완해서 강화해서 다시 발표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벌어질 건 아닌데 왜 제대로 설명 안 했냐? 정책은 맞았는데 또 이러고 있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습관적 경로? 그러니까 이게 경로가 정치가 분노조장이에요. 아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경로가 사실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되려면 그 경로에 맞는 대통령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라든지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향후에 이끌어가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화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분노 조절에 심각한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 대통령으로 놔둬도 되는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당정협의 얘기도 아까 이제 정책들 엎어질 때마다 대안으로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것도 그 이후에 철저히 당정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돼야 된다.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 R&D 예산 축소 이것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추경호가 나는 이 정책 처음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 탈당을 하고 난리인데 이게 당정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계속 당정 협의를 강조하고 우리가 막 단결된 대우로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권력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권력 누수, 레임덕 사태, 뭐 이탈을 막고자 이런 이야기를 또 꽂혀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약간 떠넘기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가 진짜 윤석열이 관심 있는 정책들은 막 의대 정원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밀어붙인단 말이죠, 본인이. 근데 이제 크게 관심 없었는데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 그리고 야, 니네 이거 된다며 하고 전형적인 짜증나는 부장 스타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에 떠넘겨. 알아서 거기서 정리해서 올리라 해.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에 국민이 경로하는 소리나 좀 들으라고. 좋네요. 네. 요즘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용산 파견이 금기어다. 원래는 대표적인 승진 코스였는데 다들 지금 꺼리는 분위기고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용산의 명령을 받지 않고 혹은 받았다가 자기가 책임지게 될까 봐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내부에 엄청나게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는 이 정책도 사실 준비를 꼼꼼히 해서 안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업하고 있어요, 다 공무원들이. 아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 사회에서 용산에 가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직감하는 것 같아요. 류일임 방심이 안 끌려가려고 직원들이 나 보내지 막 말라고. 뜯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공무원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네, 아주 열받는 소식이었습니다.